한윤선 BCBAT입니다. ABA 주요 원리와 관련한 세 번째 시간. 동기조작. 동기조작은 자극의 강화제로서의 효과와 행동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동기조작은 가치 변화 효과와 행동 변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동기조작은 크게 동기의 지조작과 동기 설정 조작으로 구분된다. 동기해 지조작. 동기해 지조작은 자극의 강화제로서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동기 조작이다. 예를 들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음식의 강화제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며 음식을 찾는 행동이 줄어든다. 동기 설정 조작. 동기 설정 조작은 강화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동기 조작으로 특정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동기 설정 조작의 한 예인 배고픈 상태는 음식의 강화제로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음식 찾는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제지 효과. 제지 효과는 특정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동기 해지 조작의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물을 마시는 행동이 감소하는데 이는 제지 효과의 한 예이다. 유발 효과. 유발 효과는 특정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동기 설정 조작의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물을 찾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무조건 동기 조작. 무조건 동기 조작은 학습하지 않았지만 강화제의 효과성과 행동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고픔, 수면 부족, 활동, 결핍, 고통의 증가와 같은 생리적 상태는 무조건 동기 조작으로 작용하여 특정 행동을 유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조건화된 동기 조작. 조건화된 동기 조작은 학습된 경험을 통해 강화제의 가치와 특정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동기 조작을 의미한다. 조건화된 동기 조작은 대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 반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 전이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으로 나눠진다. 대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 대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은 무조건 동기 조작과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무조건 동기 조작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자극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배고픔을 느끼는 점심시간에 항상 종소리를 듣는 경험을 반복하면 이후 점심시간이 아닐 때도 종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 즉, 배고픔과 점심시간 종소리가 짝지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후 배고픔과 관련이 없던 종소리만 들어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며 종소리가 대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이 되는 것이다. 반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 반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은 어떤 자극이나 상황이 회피해야 할 자극과 연합되면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대비하려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격한 상색에 사소한 지적을 빈번히 들어온 직원들은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직원은 상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며 이때 상사의 등장이 반사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이다. 전이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 전이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물건이나 행동이 더 가치 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이 잠겨 있을 경우 열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열쇠를 찾으려는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열쇠의 가치를 높이고 열쇠를 찾는 행동을 유발하는 잠겨 있는 문이 전이성 조건화된 동기 조작이다. 행동 측정.
행동의 측정 가능한 차원으로는 반복 가능성, 시간적 범위, 시간적 위치가 포함된다. 반복 가능성. 반복 가능성에 근거한 측정치인 횟수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10분 동안 5번 손뼉을 쳤으면 횟수는 5번이다. 비율은 시간 단위당 반응수로 정의된다. 행동 발생 횟수 나누기 관찰 시간으로 계산하며 학생이 10분 동안 5번 손뼉을 쳤으면 학생의 손뼉 치는 행동의 비율은 분당 0.5번이다.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행동의 지속 시간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10분간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지속 시간을 10분으로 기록한다. 시간적 위치. 시간적 위치란 행동 사건이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는 반응 지연 시간과 반응 간 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반응 지연 시간은 자극의 제시와 뒤따르는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의 경과 시간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지시를 내린 뒤에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잰다면 이는 반응 지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반응 간 시간은 두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10초 간격으로 소리를 꽥 질렀다면 반응 간 시간은 10초이다. 앞의 세 가지 범주뿐만 아니라 행동은 형태와 크기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를 정의적 측정이라고 한다. 정의적 측정은 행동의 모양, 패턴, 강도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측정 방식이다. 행동을 측정하는 절차. 행동을 측정하는 절차에는 사건 기록법, 시간 표지법 등이 있다. 사건 기록법은 행동이 발생한 횟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동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1시간 동안 물 주세요라고 몇 번 요청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간표지법은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그중 전강력 기록법은 목표 행동이 간격 전체 시간 동안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기록한다. 만약 간격이 10초라면 목표 행동이 10초 동안 지속해서 일어날 때 일어났다고 기록한다. 부분 간격 기록법은 목표 행동이 특정 간격 시간 내에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기록한다. 즉, 1초라도 발생하면 발생했다고 기록한다. 순간시간표 지법은 각 간격이 끝나는 순간 목표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 여부를 기록한다. 계획된 활동 점검은 집단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간격의 끝에 목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를 세어 학생 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강화 계획. 강화 계획은 강화를 제공하는 기준과 일정을 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는 목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어떤 조건에서 강화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강화 계획은 크게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로 나뉘며 간헐적 강화는 다시 고정 및 변동 비율 강화, 고정 및 변동 강역 강화로 구분된다. 연속적 강화. 연속적 강화는 목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 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물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는 목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에 따라 가끔씩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이는 행동을 더욱 내구성 있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고정 비율 강화. 고정 비율 강화는 일정한 횟수의 행동이 발생한 후에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5번 문제를 풀 때마다 스티커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변동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는
평균적으로 일정한 횟수의 행동이 발생한 후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슬롯 머신에서 불규칙한 횟수 후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정 간격 강화. 고정 간격 강화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목표 행동에 대해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5분마다 처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변동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는 평균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목표 행동에 대해 강화를 제공하는 강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분, 7분, 5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학생이 손을 들었을 때 칭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소거. 소거는 이전에 강화되었던 행동에 더 이상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얻기 위해 떼를 쓸 때 부모가 더 이상 장난감을 주지 않으면 떼쓰는 행동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소거이다. 소거 저항. 소거 저항은 소거 절차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쉽게 감소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면 간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부모가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아도 한동안 계속 떼를 쓰는 행동이 지속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소거 폭발. 소거 폭발은 소거 절차가 처음 시행될 때 강화받지 못한 행동이 일시적으로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자판기가 돈을 넣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더 세게 버튼을 누르거나 자판기를 흔드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소거 폭발이다. 자발적 회복. 자발적 회복은 소거를 통해 감소했던 행동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떼쓰는 행동을 무시하여 소거되었지만 며칠 후 아이가 다시 떼를 쓰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회복이다. 언어 작동 행동. 스키너에 따르면 언어 작동 행동은 타인의 행동을 매개로 강화되는 행동으로 화자와 청자로 구분된다. 언어 작동 행동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이 상호작용 내에서 화자는 청자의 행동을 통해 강화받게 되고 환경에 대한 통제를 얻는다. 6가지 언어 작동 행동 유형. 첫 번째 요구 행동. 요구 행동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언어 행동이다. 예를 들어 물을 얻기 위해 물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텍트. 텍트는 사물, 사람, 사건 등을 보고 그 이름을 말하는 언어 행동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개미를 보고 개미라고 말하는 것이 텍트이다. 세 번째 에코익. 에코익은 화자가 다른 화자의 언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빠가 아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아이가 아빠라고 말하는 경우 에코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인트라버벌. 인트라버벌은 화자가 다른 화자의 언어 작동 행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아빠가 우리 어제 저녁 뭐 먹었지?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듣고 아이가 김치찌개 먹었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읽기 반응. 읽기 반응은 글을 소리 내어서 읽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읽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꼭 포함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 트랜스크립션 또는 전사. 전사란 발화된 단어를 받아쓰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모자라는 단어를 듣고 그 철자를 쓰는 것은 전사가 될 수 있다.